봅시다. 11번 문제 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 중개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영업행위가 있어야 된다.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중개행위라야 업이 성립될 수 있고 2번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중간에 계약서 작성 등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확실히 X다. 중개 업무 수행 뭐하죠? 3번에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 문장만 받아봐봐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잖아.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법률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에는 중개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근데 그 법률행위도 유상의 법률행위라야 돼. 그 예를 들어서 정려계약도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아니다? 법률행위지만 그 정려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알선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 중개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렇지? 4번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죠. 5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중개행위냐 아니냐 문제는. 이 5번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12번 중개행위의 이론상 유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해야하는데 타인간의 상행위 이외에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무슨 중개를 한다? 민사중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행위라는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것은 무슨 중개다? 상사중개가 되는 거야.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을 모두 의뢰인으로 하는 중개 유형을 무슨 중개? 단독중개. 일반 중개계약 체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중개는 적극적 중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극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주 안 들어보는 용어라고 해가지고 전혀 머리가 안 들어갑니까? 자, 중개를 적극적으로 한다,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일반 중개를 접수받았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나, 소극적으로 중개를 하나? 소극적으로 중개. 그럼 소극적 중개의 성격을 지닌다. 오지 뭐. 그럼 전속 중개 의뢰 받았다 쳐봐요. 중개를 적극적으로 하나, 소극적으로 하나? 적극적으로 하잖아. 그런 거 아이가. 용어를 안 들어본 용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만 손도 못 대고 그냥 가만히 멍하 있는 거. 알았어요?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알았어요? 5번에 부칙제 6조 아니다. 4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 교환을 통해서 중개를 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알았어요? 단독 중개의 모습이 되나 공동 중개의 모습이 되나? 공동 중개의 모습이 되지.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매수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중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5번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다, 사중개다. 공인중개에 해당한다 이 말이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가 중개를 하는 거죠. 법적 근거가 있으면서 행하는 중개를 뭐 공인중개.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하는 중개를 무슨 중개? 사중개라. 그럼 무등록으로 중개를 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무등록 중개행위를 무슨 중개로 하는 거다? 사중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한 것으로 보나 안 보나? 보잖아. 그래서 중개하는 건 공인중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있는데 1.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지 않는 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독관을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행위를 하도록 업무지역에 제한을 한다. 한다.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무슨 정지다? 업무 정지 사유다. 중개사무소 명칭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 왜? 무슨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4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한다 뭐 한다? 뭐 합니다. 없으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말이지. 경공매와 관련 거는 일체 뭐 한다 이 말이야. 5번 폐업 신고를 하거나 위법 행위로 인하여 등록 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신분은 왜 돼버린다? 상실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럼 상실해버리면 자격증 있나 없나? 없지.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뭘 취득하는 수밖에 없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밖에 없다. 그 소리죠. 14번 지우고 15번 지우고 16번 지웁니다. 이 세 문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다? 지웁니다. 출제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 문제집이라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골고루 다 편집한다는 점에서 끼워 넣은 것이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갑니다. 15번에 1번 봐봐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근데 1번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잖아. 의결했으면 누구는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그래서 바로 정답이 탁 튀어나온다. 그래서 기억력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됐고 17번으로 갑니다.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을 했는데 중개대상물도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이 논리가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소리라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잘 못 끄집어내기 때문에 강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 볼게. 중개라 하면 용어 정의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중개라 하면 무슨 물건에 대하여? 무슨 물건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알겠어요? 그런데 법조문에 보면 요 앞에 딱 글자가 있어요. 무슨 글자가 있느냐 하면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하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은 어떤 물건인지는 몇 조에 적어놨다. 3조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재를 쓰는 사람이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그렇게 용어를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법에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적혀져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하여 누구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등 그 밖에 뭐다?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그렇게 용어 정의 내려놨잖아. 맞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단 요 물건 중에 한 가지 물건이라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 물건이 뭐예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창물, 임목, 감지나 공장, 재단 아이가. 알겠습니까? 요 물건 중에 하나라야 된다는 게. 그 말은 법 제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속할 것이라는 요건이 갖춰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이거 하나만 딱 알아도 봐봐. 권리금은 3조에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 아니요. 그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권리금을 갖다가 거래하는 걸 알선하는 건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이 한 가지 이치 알아버리면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 아닌 거야. 세차장 구조물 사건도 봐봐요.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세차장 구조물. 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그럼 세차장 구조물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라는 게 알겠어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알겠어요? 선박, 요 속하나 안 속하나? 안 속하잖아. 그럼 중개대상물 아닌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역계가 뭔가 이치가 돌아가는 게인데,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중개대상물에 속해도 무조건 다 100%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야. 왜? 이것 때문에. 아무리 물건이 있으면 많어? 토지가 있으면 많어? 거래 당사자 간에 무슨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법률행위 아닙니까? 이게. 이 법률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법률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데 뭘 알선하노? 알겠어요? 중개의 개념에서 딱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면 봐봐. 두 번째 요건이 뭐예요?
뭘까? 법률행위가 가능해야 돼. 법률행위가.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고 하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 하노? 거래계약이라고 하잖아. 거래계약. 알겠어요?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면은 거래계약서 작성해라 하잖아요. 거래계약이잖아요. 이 거래계약이 이거 전부 다. 알겠어요? 그 거래계약이 가능해야 돼. 알겠어요? 그 거래계약은 매매일 수도 있고 교환일 수도 있고 뭐 임대차일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계약일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 계약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래계약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봐요. 응?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왜 아니냐? 그걸로 갑니다. 1번 놔두고. 거래가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권리금은 거래가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가능하지. 2번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야 이게. 그러니까 권리금은 결과적 중개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두 조건이 다 충족돼야 안 된다.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잖아. 그렇죠? 세차장 구조물 거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현실 거래하면 돼. 거래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니까 중개대상물 아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죠? 이 두 가지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공부한 적이 있나 없나? 있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그걸로 갑니다. 거래계약이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가능하지 뭐. 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지. 요 어디에 들어가노? 요 어디에 들어가노? 요 어디에 들어가노? 요 어디에 들어가노? 하면 토지가, 건물이가, 임목이가, 광업재단이가, 공장이가 그거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뭡니까? 요 들어가야 되잖아. 어디에 들어가노? 시험 지문.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라 하면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도 포함한다. OX. 그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이 뭐고? 그 동호수 같은 아파트 분양권 아닙니까? 그것이. 꼭 시험 지문에 아파트 분양권 나와야 맞추고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 가면 또 그건 그대로 또 따로 외우고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로 공부한 게 우리가 뭐고 동호수 특정 아파트 분양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 시험 지문 응용. 그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승인된 지위.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거래가 가능하잖아. 그 입주권 거래하잖아요. 거래하죠? 그 입주권은 요 속한다 안 속한다? 또 뭐랍니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권리는 권리지. 그 시험에서 입주권이라고 하지.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분양받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나 안 된다? 정해져 있잖아요. 아주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것 뿐이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합원으로서 뭐다 공급받는 것 자체는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그 정해진 거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 맞다 안 맞다? 맞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거 속하는 거죠. 그렇게 응용이 안 됩니다. 그러지. 그 대토권 가는 거는 뭐다? 대토권 가는 거는 거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응? 대토권은 거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불법이에요. 불법 거래라. 불법 거래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왜 불법 거래냐? 대토권도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입니다. 이거는 속하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는 불법 거래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래가 가능할 것 하는 게 불법 거래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알겠어요.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해. 권리금 거래, 합법적인 거래라요? 불법적인 거래라요? 권리금 거래하는 거. 합법적이지 뭐. 알겠어요. 합법적이잖아요. 그 거래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거 안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대토권은 여기는 속하는 걸 맞아. 토지에 관한 권리 맞단 말이에요. 근데 뭐다? 거래가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중개대상이 안 되는 게요. 왜 대토권은 거래가 안 됩니까? 그렇지. 대상 토지가 특정이 안 됐거든. 권리는 존재하는데 대상 토지가 특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 거래를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막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지. 극하다가 이제 사고 잘 터지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현실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 대토권의 대상 토지가 특정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겠죠? 그럼 그 토지를 취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대토권을 현재 갖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대상 토지가 특정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게야. 그럼 그 대토권을 매수한 사람은 피해를 입나 안 입나? 입어요. 그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잖아? 조합원인데 조합원이면은 꼭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택을 공급받나 공급 안 받아도 되나? 안 받아도 되잖아. 청산금 받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조합원 상태에서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권리를 양도한다 못한다?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양도한다 못한다? 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주택조합에 누구는 조합인데 뭐다? 내하고 바탕 탄치?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 살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입주자도 아닌데 뭐. 돈 받고 조합원을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제 바꾸는 거다?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뭐다? 내 권리를 넘길 수가 있는 게 있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조합원의 지위도 현실에서는 막 거래를 한다 안 한다? 하죠. 알겠어요? 그 두 사람만의 거래인 거야. 두 사람만의 거래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계획에는 여전히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그 기존 조합원이 있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사람, 양도인 이름으로 그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잖아? 알겠어요? 그때 가서 뭐다? 다시 뭐 한다? 바꾸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 자꾸 현실의 불법적인 거래를 경험칙을 가지고 자꾸 법을 끼 맞추지 말아라라는 소리야. 됐죠? 그럼 이거 다 알았으면 봐봐요. 1번 지문.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래. 알겠어요? 또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라니까 이거. 이거 속하나 안 속하나? 속하잖아. 건물이잖아. 거래가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가능하잖아. 그럼 중립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문장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이거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읽고 이 상태의 건물은 뭐다? 좀 건물 맞네. 근데 미등기라도 거래는 가능하네. 그럼 중개대상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2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획 처리된 아파트 분양권 아까 얘기했고 20돈 이상 선박 이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거래는 하나 안 하나? 합니다. 거래는 하잖아.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게 중개대상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에 의하여 도로 예정지로 결정된 사유지 여기 속하나 안 속하나? 토지 아이가 토지. 그 거래 하나 뭐 하나? 하지. 그건 중개대상 되는 거야. 알겠어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도 요 속하나 안 속하나? 속하잖아. 거래 하나 뭐 하나? 하잖아. 그럼 중개되는 거지. 알겠어요?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닌데 이런 걸 읽어주면서 대입시키가 훈련해봤잖아? 해봤는데 실전 들어갔어 원래. 들어갔는데 외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비슷한 게 막 나와. 그러면 왜 되노? 막 비슷하게 보던 게 막 나와. 그럼 뭐 시간 줄이고 더 자신감 있게 답을 찾고 그리 되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저는 법 공부하면서 외울 게라고는 뭐밖에 안 외운다? 뭐밖에 안 외운다? 1차적으로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외울 거는 숫자는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숫자는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시험에 안 나오면 취합은 그만인데 나오니 숫자는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뭘 외워야 되는 줄 알아요? 문장을 못 외워 우리가. 왜 그 긴 문장을 외우노? 알겠어요? 그 대신에 그 문장에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다 없다? 단어들이 있잖아. 그 단어들 용어잖아. 그런 것들 자꾸 익혀야 돼요 입에. 알겠어요? 그 예를 들면은 공법 같은 경우는 뭐다? 이런 단어는 늘 입에 붙이고 살고 살아야 돼.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 그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는 하는 이 문장을 입에 붙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시도지사 하는 말도 입에 붙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 하는 거 입에 붙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 용어들은 익히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문장을 왜 외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용어들은 문장 속에서 있으니까 그때 정확하게 자꾸 익히려고 노력하되 문장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야.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뭐다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장을 못 외워. 알겠지? 숫자는 외울 수밖에 없고. 알겠지? 그 다음 18번 틀린 거 1. 업재단, 항만홍성 사업재단 선박하는 거. 공시제도는 있어요. 공시제도는 있는데 요 속하나 안 속하나? 안 속하니까 중개대상 아니다라는 거야. 공시제도는 있는데 중개대상 안 되는 거야.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게 뭐고 권리금 아니고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 4번에 주택이 처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에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명인방과 준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명인방과 준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봅니다. 명인방과 준수목 집단 거래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대입시켜 봅시다. 토지가 토지 아이가? 아니지. 건축물이가 건축물 아이가? 임목이가 임목 아이가? 임목 아니지. 광업재단도 아니지. 공연도 아니지. 근데 어디에 속한다? 옳지.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속하는 거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속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임모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임모가하고는 구별되더란 말이지. 그럼 임목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임목은 등기했고 명의맞춘 수목은 뭐다? 등기 안 했다. 그런 바람에 임목은 저당권 설정도 중개할 수 있는데 이 명의맞춘 수목은 뭐다? 저당권 설정은 중개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저당권 설정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인방 같은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논리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쭉 이제 안 해왔어요. 안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판례로 나온 사례들 이런 것들은 시험 출제비니 그대로 재차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꾸 읽어다 보면 나중에 실전에 이게 눈에 익은 게 툭 튀어나와보면 훨씬 쉬워지는 거지. 알겠지? 근데 눈에 익지 않은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맞춰야 되는 게야. 봐봐. 포락지 연습시켜드렸잖아. 포락지 중개대상물이 되나 안 되나? 오비심이 나부터 시작. 포락지 이거 속하나 안 속하나? 속하잖아. 토지 아이가 토지. 거래하나 뭐하나? 뭐하잖아. 그럼 중개대상 아니면 하면 되는 거야. 안 받는 게 나왔다고 그냥 내팽개 치러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법지 이거 속하나 안 속하나? 속하네. 토지 맞네. 거래하나 뭐하나? 하죠. 그럼 해요. 그럼 자신감 없지 말고 하잖아. 그러면 중개대상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럽니다. 그 다음 한번 더 해볼까?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오지만 파출소 건물 있지? 속하나? 속하죠? 건물 아이가? 거래하나? 뭐하냐? 그 중요한 아니면 가면 되잖아요. 파출소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없지만은 알겠어요. 그 파출소도 건물 아이가? 건물이지만 그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판단하면 되는 게 있는데 뭐 알겠어요. 대구 광역시 시청 건물 속하나? 속하지? 거래하나 뭐하나? 뭐하잖아. 그럼 중개대상 아니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뭘 자꾸 세강에 끼고 딴 생각을 해. 그 거래 진짜 뭐하는가? 따지지 말라고. 거래 안 되잖아. 무슨 재산이라서 거래가 안 돼요? 공유재산이잖아. 공유재산. 시재산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렇죠? 판다 못 판다? 못 팔아요. 무슨 재산이 아니라서? 일반 재산이 아니라서. 알겠어요?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용도 폐지 결정 나가지고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바뀌면 그것이 공매로 파는 게 또. 일반 매각 뭐 하거든? 공매 처분한대요. 공매는 또 뭐다? 중개가 개입될 절차가 아니잖아. 이리저리 뭐다?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시험 문제 못 내지. 그러세요. 왜냐하면 공매 처분했는데 유찰이 되면은 우리 대구시장이 뭐다? 대구광역시에서 중개업을 한 사람한테 매각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매각 의뢰 받으면 이제 중개하면 되는 거야. 그러세요. 그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 자칫 잘못하면 이의신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19번 1.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아파트 입주권은 여기에 속한다, 속한다? 여기에. 이거 말고 여기에. 여기 속해.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 맞아. 맞는데 거래한다, 뭐한다? 뭐하니까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거다.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입주권은 거래가 안 되고 아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승인된 집이 그것도 입주권 가거든. 그 입주권은 뭐? 거래가 되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입주권도 입주권 나름인 거야. 알겠어요? 중개대상은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2번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말하며 장래 건축될 예정인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고 돌려뻗고 판례 입장.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수목의 집단을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뭐고? 임목이죠. 그럼 돌려뻗는. 한필 토지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나 없나? 에헤이 아직도 한필 토지의 일부 이거 속하나 안 속하나? 속하잖아. 토지 아이가. 그 거래하나 뭐하나? 하잖아. 임대차 거래 하잖아. 알겠어요? 그럼 중개대상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아요. 이걸 공부했는데 이걸 활용하면 되지. 알겠어요? 5번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토지와 건물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재단과 분리하여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20번 갑니다. 1. 가압류된 공장, 상속받은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2번 분묘기지권, 동산질권, 특허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분묘기지권, 동산질권, 특허권은 중개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분묘기지권은 왜 중개대상이 아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여기에 속거나 안 속거나? 속합니다. 속한다. 토지에 관한 권리 아이가. 거래 하나 뭐하나? 등기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등기 없어도 권리는 거래해요. 분묘기지권을 거래하나 뭐하나? 내가 분묘기지권 갖고 있어. 에이? 돈을 받든 안 받든 떠나서 가져가세요. 넘길 수 있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야? 분묘기지권은 왜 거래가 안 돼요? 분묘기지권은 왜 거래가 뭐예요? 분묘기지권은 누구의 권리다? 누구의 권리다? 제사 주재자의 고유한 권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분매수호와 봉제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그 자의 고유한 권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수호와 봉제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분묘기지권을 수호와 봉제사를 담당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넘길 수 있나? 못 넘기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전속적인 권리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신 전속적 권리 하는 말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일신 전속적 권리를 양도하나 뭐하나? 뭐 하잖아. 알겠어요? 동산 질권은 요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지. 요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있으면 임목, 감이나 공장 요 동산이 있나? 없잖아요. 알겠어요? 예? 그럼 특허권 가는 거는 뭐다? 요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해요. 토지에 뭔 특허권이 있노? 건축물에 뭔 특허권이 있노? 임목에 뭔 특허권이 있노?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분묘기지권은 요 속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3번 중개대상물에 보면은 민법상 부동산과 일부 중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민법상 부동산이 뭐예요? 민법상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아이가? 그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중개대상물 맞네? 그럼 중부동산이 뭐예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부동산 맞나 맞나? 맞잖아. 그럼 중부동산 전부가 들어와 있나? 일부만 들어와 있나? 그럼 오네. 간단한 걸 생각을 안 해. 알겠어요?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현상을 보고 제가 뭐라 하느냐면 머리가 경직됐다라는 거예요. 경직. 알겠어요? 아는 것으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4번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동 건물의 일부분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동 건물의 일부분 이래. 이 가니까 또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자, 우리 단독주택으로 갑니다. 단독주택에 방 한 칸 있어요, 없어요? 그 방 한 칸이 구분 소유권 인정돼요? 안 되지. 근데 그 방 한 칸도 한동 건물의 일부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래 생각하면 될까, 이거? 그 방 한 칸 임대차 할 수 있나 없나? 그럼 중개대상물 되네. 와, 안 된다, 카노. 알겠어요. 국유재산 중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무슨 재산인 행정재산인 토지. 행정재산인 토지는 요거는 속하죠? 거래 하나 뭐 하니까 중개는 안 된다. 알겠어요. 오네. 알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뭐고? 4번. 21번 임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라는 거지. 임목등록원부를 뭐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물어봅니다. 임목대장 하는 거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세요. 임목대장 하는 건 없어요. 임목등기부 하는 게 있지. 자, 그러면 토지대장 하는 게 있어 없어요? 있지? 토지등기부 있어 없어요? 있죠? 대장이 만들어지고 토지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임목등기부 만들려고 하면 임목대장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 임목대장 역할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임목등록원부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 뭐다? 임목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알겠어요? 미친다.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임목이라는 물건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나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나무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분리되기가 쉽다 없다? 쉽다라는 게야. 근데 분리되기 쉬운 그 나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되고 난 다음에 또 뭐다?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 보면 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저당권자가. 그래서 이렇게 점을 만들어 놓은 거다. 틀렸네. 3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정 지상권 아닙니까? 그 다음 4번에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뭐에 가입해야 된다? 보험에 가입해야 돼. 알겠어요? 나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가입해라? 보험을 가입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임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은. 자, 물어보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잖아. 두 법의 관계는? 임목에 관한 법률, 등기법, 두 법의 관계는? 이 문장을 보고도 못 느껴요. 아까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임목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의 관계는? 그렇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야.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그럼 임목에 관한 법률은 임목이라는 물건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무슨 법? 특별법.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 적용에 따라서 임목 등기에 관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적용하되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한다? 일반법인 부동산 등기법을 적용한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세요. 이런 거 이제 법 논리라 그러는 거야. 법 논리. 법 해석의 논리, 법 적용의 논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법 공부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해서만 다 틀을 확실히 잡아놓으면 다 사례는 대입시키는 거예요. 22번 1. 임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한필토지 또는 한필토지의 일부분에 성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합니다. 그 수종의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라요. 2번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는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놨지? 이 말 뜻이 뭐냐? 이 말 뜻을 알면 쉬운 거예요. 말 뜻을. 국어를 읽었는데 무슨 뜻이냐? 자, 봐봐.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된단 말이야. 이게 토지고, 알겠어요? 그 위에 임목 아이가? 그 위에 임목 아이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임목하고 토지는 두 개의 물건이다, 한 개의 물건이다?
물건 아이가. 토지 등기 따로 돼 있고 임목 등기 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같든 다르든 알겠어요. 같든 다르든 요 임목 등기 했잖아. 그러면 요 토지 등기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 등기부 딱 띄보마. 토지 등기부 띄보마. 이 토지 위에 임목이 존재한다 한 사실이 기록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 소리잖아. 토지 등기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게 돼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것이 무슨 자 있지? 그럼 소유자가 같을 뿐만 별 문제 없죠. 그렇지? 별개의 물건이라도 아래로 소유자가 같을 뿐만 별 문제 없잖아. 근데 소유자가 달라 뿐만 되나? 소유자가 달라 뿐만 되나? 소유자가 달라 뿐만. 이건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이거는 을이 소유하고 있어. 그렇지? 갑이 소유하고 을이 소유하고 있어. 이 을이 임목 소유자 을이 알겠어요. 임목을 제대로 소유한다 뭐한다? 임목을 제대로 소유한다 뭐한다? 오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소유자가 달라버리면은 그럼 무슨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약정에서 인정될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지상권 문제는 그래서 등장하는 게야. 지상권이라는 물건이 왜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토지하고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이 소유자가 같아버리면은 지상권이라는 물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소유자가 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권이 필요한 거다? 지상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상권 없어도 뭐 하면 되노? 임차권 설정하면 되나 안 되나 토지에? 됐죠? 그러면 또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선택의 문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임차권이라는 채권으로서 뭐다? 임목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지상권이라는 뭐다? 토지에 관한 지상권이라는 물건으로서 뭐다?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고 싶노? 지상권으로 가고 싶지. 왜? 물건이니까. 더욱더 강력한 뭐다? 보호를 받으면서 지상물을 소유하게 돼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임목의 저당권자는 임목을 빼어낸 경우에도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그 분리된 수목을 경매한다 뭔다? 한다. 알겠어요? 분리될 뿐만 말라 삐뚤어질 뿐이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을 행사하면 뭐다?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말라 삐뚤어지기 전에 경매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런데 채권의 변제의가 도래하지도 않는데 경매 신청의가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찾아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니까 공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다음 4번의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지. 5번 임목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지료에 관해서는 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3번이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임목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료에 관해서는 누가 약정하면 된다? 당사자끼리 약정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그 당사자가 누구? 그 당사자 누가? 토지 소유자와 뭐 임목 소유자 하면 되는 거야.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 하면 되는 거다. 23번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됐고 2번 재단의 구성물에 대하여 임대차를 하는 경우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틀렸군요. 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개월 내에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상실해버립니다. 이 3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재단을 설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재단을 설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다? 저당권 설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답하는. 우리가 재단을 설정한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안 와닿죠. 재단이라는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걸 법전에서는 만든다 안 하고 뭐 설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용어들을 자꾸 이제 법에서 쓰는 용어대로 바꿔가 자꾸 익혀주면은 글이 버떡버떡 읽히는 거야. 그 다음 4번에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은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이 또 뭔 소리인지 딱 대입시켜볼까 또? 해당국 하는 게 뭐예요? 해당국. 어? 표제부는 푸잖아. 구가 아니고. 그럼 각구 얼구지 뭐. 그럼 뭐 각구 얼구라고 안 하고 해당구라고 그랬어. 그러면 갑에 해당할 수도 있고 각구에 해당할 수도 있고 뭐 얼구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구국 한다. 어떤 교재는 상당구국 하기도 하지만 해당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에? 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 토지가 그래서 공장재단의 뭐다? 1구성물이야. 그러면 이 토지는 따로 매매한다 뭐한다? 뭐한다? 재단의 1구성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재단도 등기부가 있나 없나? 어? 재단 등기하잖아요. 등기하면서 설정되는 거잖아. 이 토지도 구성물이지만 토지 등기부 있나 없나? 있잖아. 근데 이놈의 토지가 어디에 속해 있노? 재단에 속해 있잖아. 그럼 속해 있다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왜 알아야 됩니까? 이 매매 뭐 한다며? 구성물이라서 매매 뭐 한다며? 그렇죠. 매매할 수 있는 토지인지 매매할 수 없는 토지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니까 그 알 수 있도록 어디에 뭔가 기록을 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요다 기록해야 될까 이거 요다가. 이 토지는 여기에 속해 있는 토지니까 매매 뭐합니다 하는 사실 알려놔야 될까 이거. 여기 어디 알린다? 각구에 알릴 수도 있고 얼구에 알릴 수도 있는 게야. 어떨 때는 각구에 알리고 어떨 때는 얼구에 알리느냐. 그래서 해당구라고 해놓은 거예요. 잡아봐요. 이 토지, 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 있죠? 이 기업가가 이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임차할 수도 있잖아. 공장할 때는. 만약 이 토지의 소유권을 공장재단에 편입시켰다라면 이 토지 등기부에 어디에? 각구에 기록하면 되고 이 토지의 뭐를 임차권을 재단에 편입시켰다라면 어디에? 얼구에 표시하면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찌 될지 상황이 모르니까 해당구에 나온 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그 말, 저 말을. 그러니까 항상 글을 읽고 이 글이 어떤 상황을, 어떤 현상을,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글이다 하는 걸 알아야 이게 O인지 X인지 판단을. 그러려면 자꾸 글 읽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 읽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에 해당하는 글인지 알아먹기 쉽게 써야 되나 어렵게 써야 되나? 쉽게 써야 되죠? 근데 우리 법전은 어려워. 법전은.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법전에 쓰는 게 다 한글 아닙니까? 그럼 한글만 띄면 법을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는데 한글 띄도 법 읽어도 이 법의 내용을 몰라. 왜? 문장이 어려워서. 쉽게 쓴 문장이 아니라서. 알겠어요? 5번 광업재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 이 말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이나 법적 취급은 거의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24번, 5번까지만 갑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 건축물 이외의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등기 또는 등록 등 공시수단을 갖춘 것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나? 아니잖아. 아까 미등기 상태의 건축물도 거래할 수 있다며. 그 다음 3번 가설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가설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또 가설 갖다 보시는 게 뭐야?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잖아. 지붕과 기둥 벽이 다 있나 없나? 있잖아요.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임시로 설치해놓은 건축물이 다 뿌이잖아. 그래서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어차피 철거할 거는 철거할 거지만은 건축물이면 틀림이 없잖아. 그럼 거래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럼 이 요건 다 갖췄나 안 갖췄나? 갖췄잖아. 중개대상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때까지 본 적 없다고 그만 또 애매하게 간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가설 건축물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거는 세차장 구조면 가설 건축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 공부할 때 말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공부할 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할 때 그 건축물 대장 옆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그 등록이 안 된다 하니까 이건 중개사무소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나? 그렇죠? 그건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 나온 거고 이거는 지금 중개대상물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 맞고, 그렇죠? 거래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다만 그 가설 건축물을 가지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 한다라는 것 뿐이지. 알겠습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우리는 포락지라고 하는데 아까 중개에서 할 수 없다고 했죠? 사유진 맹지는 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되잖아. 그럼 지금 된다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런 걸 딱 읽으면서 알겠지? 보통 사람들은 맹지 그 사는 사람이 없을 낀데 이겁니다. 알겠지? 그걸 누가 사? 이렇게 산다. 누가 사기는 내가 사지.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25번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놨는데 기억,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도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만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누구라요? 뭐라고 불러요? 외국인 아이가. 그럼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아닙니까? 니은 시험 시행기한 장은 시험이 시행하는 업무를 협회에다 위탁할 수도 있나 없나? 있지. 안 해놔서 그렇지. 있어요. 없다고 틀렸네.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거 맞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시험 친다 하네. 리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주체는 장관입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지사죠. 그 옳은 것은 뭐다? 고르면 돼요. 기억하고 디귿하고 두 개네. 자, 쉬었다가 나머지 15문제 다 처리합니다. 그러시죠.